예, 안녕하십니까. 형사소송 담당하는 오지환 선생입니다. 자, 일단 저는 여기 메가에서 거의 맨날 나오는데요. 이제 저기 검찰증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법원직렬도 하고 또 이제 근처에 따르나가서 경찰도 하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각 과목들마다 우리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. 트렌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데는 이제 객관식 나오는 직렬 그런 데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직렬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. 왜냐하면 이제 2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판례를 주로 내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조문 막 이런 걸 좀 많이 넣어요.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이랑 좀 방향성이 좀 달라요. 이제 뭐 나오는 그 파트는 거의 좀 비슷합니다. 오히려 작년 올해 거 뭐 기준으로 해서 그 7급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25문제 했었을 때 오히려 공판 쪽이요. 검찰 쪽에서 더 나왔더라고 작년에 더 나왔는데 대신에 그쪽 이제 판례 위주고 우리 쪽은 이제 판례에다가 조문을 좀 많이 넣는 그런 쪽입니다. 특히 이제 올해 우리 시험의 특징이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. 달라진 게 보통 이제 판례 보고 조문 보면서 딱딱 답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. 근데 올해는 읽다가 뭔 소리지? 다시 한번 읽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특히나 저도 가르치지 않은 것도 나왔어요. 뭐 양심적으로 고백을 해야지. 다 학원에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가르쳤어요? 안 가르쳤대 자기도. 체계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요?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요 한 2문제는 그냥 버리는 거고 조금 더 하면 3문제 버리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85점부터 시작한 거예요. 거의 85점이 아니라 이제 88점부터 이제 시작을 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난감했는데 이게 추세가 모르겠어요. 우리가 이제 2년마다 보통 이제 팀들이 바뀌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대비는 좀 맞춰서 해야겠죠. 아무래도 방향성 좀 다르고 그리고 올해 좀 이제 특이했던 게 수사준칙 원래 우리 한 번도 안 냈거든요. 이제 우리 맨날 나온 쪽이 경찰 쪽에서 잘 내거든.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이제 수사 협력, 일반적 수사준칙 있게 되는데 우리는 강건도 불구경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도 제가 모의고사 같은데 몇 개 넣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 말고 희한한 데서 냈어. 근데 답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어요.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. 우리가 이제 절차법, 이제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도 있지만 민소에 비하면 저는 아주 쉬워요. 아주 쉽긴 한데. 특히 뭐 우리 다수당사자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공범하고 공동피고인만 알면 돼요. 저기처럼 뭐 고필공, 유필공 이런 거 몰라. 전혀 모르고 가볍게 가면 되고 형법보다도 양이 적어요. 아까 15분의 1 하셨는데 저는 17분의 1? 이 정도 이제 분량하게 될 건데 대신에 좀 재미가 없어요. 민소보다 더 재미가 없나? 그것보다 좀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제가 좀 더 재밌어요. 저 혼 잘 안 내요. 아까 이제 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사주고 그런다는데 사주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, 여러분.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잘 대접해드리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냐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이다 보니까요. 쭉 보면서 내가 지금 뭐 공부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. 쭉 보다가 그러면서 내가 어디지 지금? 수사인가? 증거인가? 공판인가? 상소인가? 모를 때가 있다고.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주로 앞에 목차도 좀 봐봐요. 보시면서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항상 생각 좀 하시면서 가셔야지 좀 될 거예요. 그리고 소송법이다 보니까 쭉 흐름이 있잖아요, 흐름.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좀 파악을 잘 하시면 되겠고, 도중에 우리 이제 조문들이 많다고는 했죠. 타직렬에 비해서 조문, 대법원 규칙,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, 형사소송 규칙이요.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? 아니, 저도 다 몰라요, 여러분. 근데 모르는데 시험 나면 맞춰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반복되거든. 반복되는 지문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신기한 지문들이 또 나와요. 나오는데 그걸 또 외워야 되냐? 아니요. 그런 걸 저는 이제 들러리 지문이라고 불러요. 들러리 지문. 답하고 상관없는 거. 아까도 얘기했죠. 수사준칙이 처음 나왔다고. 2지문이나 나왔는데 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스킵을 할 줄 알아야 돼. 이제 그런 건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.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 기본서가 있지만 기본서니까 다 넣어놨지. 처음부터 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끼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책을 좀 단순화해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똑같이 저도 이제 커리에 따라서 OX 갈 거고 도중에 이제 기출 문제 계속해서 제공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직렬 말고도 이제 최신 판례나 이런 게 법 바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타직렬 거라도 해서 반영을 해서 좀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형사소송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.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면 형소는 내년에 남들 맞을 만큼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. 거기다 한두 문제 더 맞아서 합격을 하면 되겠죠. 알겠죠?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 특별히 없고 이제 아까 뭐 검찰이랑 차이점 얘기하셨는데 원래 형소는 이론도 없어요. 이론도 없어서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 말씀드린 것보다
판례보다는 조문이 좀 더 많이 나온다. 예,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자, 뭐 별거는 저도 드릴 말씀 없고 여러분들 빨리빨리 끝낼게요. 이걸로 형사소송 얘기는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